네,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귀한 자리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귀하게 오신 만큼 많이 도움이 되시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의 의미로 이렇게 꽃다발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먼저 하도록 할게요. 저는 이름은 손정우입니다. 다들 이렇게 손정우 문법이라고 불러주시고요. 저는 영국 레스터 대학에서 신문방송 석사를 마쳤고요. 중앙대에서 강의를 했는데 요즘에는 잘 안 불러가지고요. 잘 안 갑니다. 네. 저는 2007년부터 여기서 학생들과 같이 문법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설명회는요, 3부로,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문법 정말 필요한가? 선배 어머님께서 문법 이 시기에 한번 정리를 해라 하셔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정말 필요한가? 이런 고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중등 영어 로드맵. 우리 학생들 이 중등 시기에 어떻게 영어를 좀 지도해주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로는 영어 학습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회가 대략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진행이 되고요. 뒤에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영어 지도 방향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 학원을 이렇게 소개하기보다는요, 학생들을 중등 시기에 어떻게 좀 지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까지나 일개 강사의 의견입니다. 의견이니까요,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요, 문법 정말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선배 어머님들께서 이 시기에는 문법이 필요하다라고는 하지만 가끔 들어보면 문법이 영어를 망쳤다. 그리고 다른 뭐 수학, 과학도 급하다 보니까 이번에 문법을 해야 할까? 자, 이런 고민을 하실 텐데요. 제가 그 문법 강사라서가 아니고요. 자, 문법은 필요합니다. 필요한 이유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영어는요. 스포큰 잉글리시가 아니라 리튼 잉글리시가 되는 거죠. 아카데믹한 영어가 필요한 겁니다. 자, 우리도요. 우리말 하는데 어려움 없죠. 말하고 듣고 뭐 쓰고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말도요. 문법을 배우죠. 그리고 우리도요, 이렇게 원고지에다가 대고 쓰게 되면 틀리는 부분이 한 부분씩, 두 부분씩 나오게 되죠. 자, 그것처럼 영어도요, 정확한 영어를 하기 위해서 문법이 필요한 건데 학생들한테 가끔 물어봐요. 독해해봐라. 자, 이렇게 독해를 시켜보면 주로 학생들이 어떻게 독해를 하냐면 단어를 봐요. 단어를 조합하면서 독해를 하는 겁니다. 문장의 구조가 아니라 그냥 단어를 연결해서 독해를 하죠. 자, 이런 독해를 흔히 우리는 통독이라고 불러요. 스킵이라고 하고요. 흔히 감으로 문장을 본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런 통독도요. 중요한 독해 기술이에요. 빠르게 읽는 중요한 독해 기술인데요. 자, 문장이 길어지거나 복잡해지게 되면 이런 독해는 버티지를 못해요. 정확도도 떨어지게 되고요. 학생들이 슬슬 불안하다라는 말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네, 그럼 학생들은요, 어떻게 이런 한 문장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냐면 문장에 있는 요소 하나하나의 명칭, 용어까지 다 말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쓰였는지 용법까지 다 말할 수 있는 독해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문장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자, 여기에 있는 요소들. 자, it은 대명사. 대명사는 무슨 명사를 대신하는 거고요. 무슨 명사를 대신하는지 확인해서 수일치 해야지. 자, 동사가 나와 있으면 수시제태, 동사를 해석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수시제태를 부지런히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자, why는 뭘까? 관계부사네. 그리고 앞에 the reason은 생략이 돼 있구나. 그리고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와야지. 이렇게
문장에 있는 요소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왜 쓰였는지, 이름이 뭔지까지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문장을 이해하는 게요. 저는 정독, 스캔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죠. 아이고, 문장을 어떻게 그렇게 꼼꼼하게 다 이해할 수 있나요? 자, 이렇게 물으실 텐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들이요, 문장을 이렇게 정확하게 볼 수 없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늘 불안하다라는 마음을 지울 수가 없을 겁니다. 자, 독해라는 건 이 독서하고 다르죠. 우리 학생들은 독해를 해야 됩니다. 자, 독서는요, 그냥 뭐 시간에 제한 없이 편안하게 읽으면 돼요. 편안하게 읽으면서 감상을 하면 되는 거고요. 우리 학생들은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하고 지문을 읽고요. 문제를 해결하는 독해를 해야 되는 거죠. 50분이라는 시간 안에. 정해진 시간 안에. 자, 그러면 같은 속도로 독해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속도로 글을 읽는 게 아니고요. 학생들 이렇게 수능 영어 영역 이렇게 시험 칠 때 보면 학생들이 슬슬 졸아요. 보면 이렇게 지문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같은 속도로 이렇게 읽다 보면 지루해질 겁니다. 자, 독해는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일단 문제를 먼저 보고요. 무엇을 묻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답이 있는 부분을 찾으러 갈 때는 스킵을 하는 거죠. 빠르게 읽으면서 답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으러 빠르게 문장을 통독을 하면서 보는 거고요. 그리고 답이 있는 부분은 뭔가 독해가 좀 어렵거나 좀 해석이 난해한 부분에 대해서 묻겠죠. 그러면 그 답이 있는 부분에서는 좀 느리게 또 정확하게 스캔을 하듯이 문장을 정확하게 해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은요, 자, 이렇게 스킵 앤 스캐닝, 독해의 기술이죠. 자, 스킵과 스캐닝을 같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이 정독이 약해요. 정독이 약합니다. 자, 이렇게 정확한 독해를 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이 문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생각 많이 드시죠? 아유, 우리 학생은 문법을 많이 했어요. 많이 돌렸는데요. 문법을 문장에 적용해서 이해를 잘 못하던데요. 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자, 그 이유는요. 문법은 전체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명사부터 해서 가정법까지 전체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주로 학생들이 공부하는 문법의 그 파트를 보시면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을 많이 공부해요. 보면 시제, 가정법, 수동태, 부정사, 동명사, 분사, 자,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는데 관계사도 많이 나오고, 제가 이렇게 색을 넣은 이 부분은 다 동사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주로 학생들이 보면 동사에 관련된 것에 많이 집중을 하고요. 자, 영어는 팔품사죠. 전체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거죠. 그래서 학생들은요, 문법 전체를 머릿속에 설계도처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머릿속에 설계도를 가지고 있으면 건물을 밖에서 이렇게 보고 있더라도 내부 구조가 어떻게 생긴지를 알 수가 있듯이 문법을 설계도처럼 전체를 머릿속에 가지고 담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문법이 그게 한두 개도 아니고 어떻게 전체를 머릿속에 담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자, 이렇게 전체를 머릿속에 담는 방법은 일단 하나하나를요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한 품사 한 품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아무리 쉬운 것도 모르면 장황해지고 복잡해지는 거고요. 아무리 어려운 것도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간단해지고 명료해지는 거죠. 아, 이, 이 문법은요, 그러니까 영어는 학문이기 이전에 말이에요. 근데 말할 때마다 수동태 좀 잠깐 헷갈리는데 나 책 좀 보고 말할게 하지 않습니다. 머릿속에서 떠오르자마자 입에서 바로 나오는 거죠.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우선이고요. 자, 그걸 전체를 반복적으로, 그 문법 전체를요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학습하는 시간이요 중등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요, 그 전체를 계속 반복하면서 학습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문법 원론 수업이라고 불러요. 이제 그 학원에서 보면 독해 나가면서 문법 가끔 이렇게 하는 그런 수업 말고요. 명사부터 해서 가정법까지 쭉 정리하는 수업이 있죠. 자, 이 수업을 저는 원법 원론 수업이라고 하는데 이걸 개념 원리를 한번 정리를 시켜주세요. 자, 그리고는 리딩을 하는 겁니다. 자, 문법을 가지고 리딩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단어만 조합해서 단어만 읽으면서 독해를 하는 게 아니고요. 문법을 가지고 리딩을 하는 거죠. 주어가 3인칭 단수네. 그리고 동사의 수일치가 적절히 됐네. 시제가 현재 완료의 완료네.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생각하면서 문장에서 적용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문법을 리딩에 적용시켜서 보는 거고요. 자, 눈으로 보는 리딩을요, 귀로 들어요. 그러면 리스닝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영어 또는 문법이 가장 많이 적용이 되면서 훈련이 되는 파트가요, 라이팅이에요. 라이팅. 이제 그 외국 경험이 있는 학생한테요, 야, 글 써봐라 그러면 잘 써요. 막 술술 씁니다. 근데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자, 그런데 문법을 가지고 라이팅을 하는 거죠. 그러면 명사를 썼어요. 관사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쓸지 더 쓸지, 관사를 뺄지 고민해야 되는 거고요. 주어를 쓰고 난 뒤에 동사를 써요. 그럼 동사를 썼다 그러면 안 되고요. 수가 맞는지. 그럼 시제는 12개의 시제 중에 어떤 시제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그런 고민을 하면서 라이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라이팅을 할수록 영어가 정말 튼튼해지는 거죠. 그러면 손으로 쓰는 라이팅을요, 입으로 얘기를 합니다. 스피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영역을 우리가 흔히 영어의 4대 영역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자,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문법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냐면 요거 떠오르죠.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문장을 고르시오. 자, 이 문제를 문법이라고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틀리면 우리가 문법이 약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자, 이 문제 유형은 문법을 훈련하는 하나의 방법인 거고요. 하나의 도구인 거고요. 자, 문법은요, 이 영어의 4대 영역. 4대 영역. 그래서 우리 흔히 저 학원은 4대 영역 학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 4대 영역의 이 문법은요, 기반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어를 튼튼하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문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법을 정리를 하고 나면 그 문법은 문장이 만들어진 법칙이죠. 문장이 만들어진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 문법입니다. 그게 머릿속에 잘 잡혀 있게 되면 문장에 대한 이해가 정확해지는 거고요. 또 좋은 점이 있어요. 영어가 재밌어져요. 재밌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문법은요, 이런 이유로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런데 어머님들께서 가장 고민하시는 건 바로 요걸 겁니다. 자, 문법에 대해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학교 내신. 학교 영어 내신에서 문법 문제가 어렵게 나올 거예요. 자, 우리 학생이요, 외국 경험이 있어서 영어를 잘해요. 영어 뭐 원어민하고도 어려움 없이 얘기를 하고요. 미드 보면서 혼자 웃고요. 자, 이렇게 잘하는 학생인데 학교에서 시험 쳐보면 슬슬 한 문제씩 두 문제씩 틀려서 와요. 이 문법에서 틀려서 올 겁니다. 자, 그럼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자, 그러면 요 내신 문법 문제를 어떻게 좀 대비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생들에게 알려주셔야 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학교 영어 내신에서 문법이 어렵게 나오는 이유부터 먼저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학생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엄마, 우리 영어쌤 문제를 진짜 이상하게 내셔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100%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맞아, 내가 봐도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내리시는지 모르겠어. 동의해 주시면 안 됩니다. 자, 문법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이유는요, 그 학교 학생들이 영어를 잘한다는 거예요. 영어를 잘한다는 겁니다. 이따 내신 준비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학생들이요, 영어 내신 준비할 때 본문은 다 외웁니다. 본문 다 외워서 치게 되면 리딩 문제를 내 가지고는요, 변별력이 잘 안 생겨요. 자, 그래서 문법 문제를 어렵게 내는 거죠. 그런데 문법 문제를 어렵게 내는데 그것도 다 맞춰요. 그럼 더 어렵게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상하게 문제를 내는 게 아니고요.
어렵게 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학생에게 먼저 이해를 시켜주셔야 돼요. 선생님이 문제를 이상하게 내서 내가 틀렸어라고 책임을 다른 것으로 보면 발전이 없겠죠. 그래서 학생한테요. 자, 먼저 이해를 시켜주시고요. 그럼 어떻게 대비할까를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신 문법 문제를 대비하는 방법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땐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문제풀이를 해주셔야 돼요. 문제풀이. 자, 학원을 보낸다고 해결되지가 않아요. 학생이 꼭 문제를 스스로 풀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를 또 안 푸니까 또 학원을 보내는 거죠. 자, 이 악순환이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요. 이 문제풀이를 댁에서 학생하고요. 스스로 혼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문제풀이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선 학생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건 이 방법은요. 꼭 문법에만 적용되지는 않을 거예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더북이 필요해요. 더북. 더북은 그 과목의 기준이 되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수학 문제를 이렇게 풀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못 풀겠어요. 그러면 찾아보는 책이 있어야겠죠. 정석이 있건 개념 원리가 있건 찾아보는 책, 이 책이 더북이 될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문법 모르면 찾아보는 책이 있나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면 더북을 자, 만약 저하고 수업을 하시는 경우면 이 책, 이게 수업 교재인데요. 자, 이 책으로 더북을 삼아 주시면 되고요. 저하고 수업을 안 하는 학생의 경우는 괜찮아요. 집에서 조금이라도 더 본 문법 책을 한 권을 선정해 주시면 돼요. 자, 그 책으로요. 더북을 삼아 주시고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이요. 내신 시험을 치면 꼭 수동태에서 틀려서 와요. 수동태를 많이 헷갈려 해요. 자, 그런 경우면 이 더북을 가지고요. 이론을 한번 정리를 시키세요. 쭉 한번 정리를 시키고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라고 생각이 되면 바로 문제 풀리세요. 문제. 자, 여기서 저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설명회에서 이게 좀 참 중요하지 않은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학생을 보면서도 많이 느끼는 건데 자, 문제풀이를 설명드리는 한 가지. 자, 우리 학생은 정말 열심히 해요. 노는 학생이 아니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공부한 만큼 점수가 안 나와요 하는 학생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런 학생, 우리 학생이요. 그런 스타일이 아닌지, 이런 스타일이 아닌지 한번 점검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좀 많이 살펴봤을 때 열심히 하는데 불구하고 그만큼의 점수가 안 나오는 유형의 학생들은요. 좀 보면 상대적으로 이론 암기의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하고 소비하는 학생이에요. 약간 느낌이요. 이렇게 외우는 거 많이 하는 스타일이 있죠. 이런 학생들이 앉아 있는 시간, 들이는 시간에 비해서 아웃풋이 좀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런 유형의 학생들은 좀 살펴보면 약간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요. 문제를 풀다가 틀리는 문제가 나오죠. 그러면 내가 아직 이론이 정리가 안 됐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제를 풀다 말고요. 다시 이론 공부하러 가요. 이론 공부. 자, 요런 유형의 학생들이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계속 이론을 다시 보려고 하냐면 문제를 틀리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틀리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네, 이유는 간단해요. 시험 치고 갔는데 너 왜 이렇게 많이 틀렸니? 그 야단을 맞다 보면 문제는 틀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좀 은연중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야단 맞으니까. 자, 그래서 최대한 완벽해질 때까지 문제를 안 풀려고 해요. 문제 푸는 걸 되게 깊이 해요. 계속 안 풀려고 합니다. 근데 계속 공부는 하고 있잖아요. 앉아서 공부는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안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는요. 실제 시험이 첫 번째 문제 풀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어머님들께서는 이 부분을 꼭 학생들에게 지도해 주셔야 되는데 보세요. 시험 칠 때는 최대한 안 틀리려고 해야 돼요. 안 틀리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풀이 하거나 공부할 때는요. 틀려도 괜찮다는 마음을 심어 주셔야 돼요. 그걸 알려 주셔야 됩니다. 편안하게 문제를 풀도록 지도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무엇을 주의해 주셔야 되냐면 문제를 풀고요. 틀린 문제를 확인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시켜 주셔야 돼요. 이게 중요하겠죠. 틀린 문제를 확인하지 않는 것에 주의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편안하게 문제를 한번 풀리세요. 문제를 풀리세요. 채점을 하겠죠.
맞고 틀리고 맞고 틀리고 맞고. 자, 이렇게 채점을 해주고요. 학생한테 잘했어, 수고했어, 고생했어 라고 얘기해 주시고요. 틀린 문제를 확인하면서 이론을 다시 보라고 해주세요. 자, 이 말입니다. 이론만 주구장창 계속 보는 게 아니고요. 이론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라고 생각이 되면 바로 문제를 풀리세요. 그러면 틀리는 문제가 나오죠. 그럼 틀린 문제를 확인하면서 이론을 다시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론에 대해서 더 깊어져요. 그 이론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출제 유형을 알아요. 이 내용은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는구나라는 출제 유형을 학생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주시냐면 이렇게 틀린 문제를 다시 공부를 하죠. 이때 틀린 문제를 확인해서 이해를 했으면 자, 색깔 다른 펜으로요. 이해를 했으면 이렇게 세모 표시하게 해주세요. 이런 하드웨어적인 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세모 이해를 했으면 세모 표시하게 해주시고요. 이해했어. 그럼 세모 표시하게 해주시고요. 다시 풀었는데도 틀리는 문제가 있죠. 다시 풀었는데도 틀렸어요. 그럼 이렇게 X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 X한 문제 있죠. 자, 요 문제는 내신에 나오면 100% 틀려요. 선생님, 저는요, 지금 여기서는 틀렸지만 내신에서는 안 들릴게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다시 풀었는데 틀리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 문제는 학생이 모르는 거예요. 또는 잘못 알고 있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풀이를요, 다 맞는 걸 확인하려는 차원으로 접근하시지 마시고요. 자, 문제를 푼다라는 개념은 내가 시험 치기 전에 무엇을 모르는지, 무엇을 잘못 알고 있는지를 시험 전에 찾아내는 작업.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풀었을 때 모르는 것, 무엇을 공부를 더 해야 할지를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그 문제를 정리를 했죠. 더블 정리를 하면, 자, 그리고 나서 바로 다른 문법 문제집을 찾아주시면 빼주시면 됩니다. 댁에 가면 깨끗한 문법책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무거나 하나 끄집어내 가지고요. 자, 바로 그 파트 펴서 바로 문제 풀게 하세요. 자, 이때 요렇게 문제 푸는 걸 저는 횡으로 문제 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A 문제집의 수동태, B 문제집의 수동태, C 문제집의 수동태, 쭉 수동태만 풀리는 건데요. 자, 이때 이론은 다시 보기 하지 마세요. 이론은요, 이 책, 저 책 다 똑같습니다. 바로 문제 풀게 하세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었죠. 그럼 틀린 문제를 확인합니다. 그러면 자, 맞고 틀리고 틀리는 문제가 좀 줄어들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유형의 학생은 와, 내가 두 번째 문제집을 풀었는데 틀리는 문제가 나오네 라면서 자책할 거예요. 그러지 말라 그러세요. 그러지 말라 그러세요. 자, 틀려도 괜찮아요. 근데 틀린 문제가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요, 틀린 문제를 확인하게 하시는데, 자, 이때는 뭐가 보이냐면, 내가 이 문제 또 틀렸네. 자주 틀리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자주 나오네. 이 중요한 것 같네. 자, 중요한 문제나 자주 틀리는 문제가 보일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은요, 스크랩을 해가지고요, 그 더북에다가 붙이게 하세요. 더북에다가 첨가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론은요, 한 권을 계속 같은 책을 반복해서 보는 게 좋고요. 문제는 다양하게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다양하게 문제를 푸는데 좋은 문제, 기억하고 싶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려고 그러면 없어요. 안 찾아져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공부하면서 스크랩을 해가지고요. 다 이 책에다가 붙이세요. 그래서 이 책을 학생의 개인 문법 사전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내신 영어에서는 문법이 범위 없이 나와요. 범위 없이 문법 전체에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더북을 자,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건데, 자, 이렇게 중요한 내용, 자주 틀리는 내용을 이렇게 스크랩을 해서 붙이잖아요. 자, 그러면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 문제집을 풀어요. 제일 힘들어요.
제일 많이 틀리고요.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냥 짜증이 나고요. 이게 또 본연이 너무 틀리는 게 많아서 힘들어요. 자, 첫 번째 문제집 풀 때 가장 힘듭니다. 자, 두 번째 문제집을 풀잖아요. 그러면 이거 봤던 문제인데 비슷한 문제인데 하는 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슬슬 출제 유형도 눈에 보일 거예요. 자, 요렇게 두 번째 문제집을 정리를 하고요. 세 번째 문제집을 풀잖아요. 재밌어져요. 그 내용이 재미있어집니다. 그 공부가 제일 재밌어요라는 쉬웠어요라는 말을 하잖아요. 자, 저는 이 상태를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풀 게 없다. 풀 게 없다는 상태가 되었을 때 이 내용을 정확하게 본인이 다 이해하는 상태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재미있어질 거고요. 자, 그래서 저는 공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부라는 건 이론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게 우선이겠죠. 이론을 이해하는 게 우선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요. 그 문제집이 쌓여야 돼요. 이렇게 쌓여야 됩니다. 그래서 틀리는 문제를 줄여가는 과정이 바로 공부고요. 이렇게 줄여가다 보면 그 내용들이 점점점 쉬워지고요. 재미있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맛을 알도록 도와주시는 게 어머님들의 부모님들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우리 학생은요, 어머님들께서 얘기를 하면 절대 안 듣죠. 안 들어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안 듣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이 내용들을 지도해요. 이제 많이 물으시는 게 선생님 이 얘기 학생들한테도 해주시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뭐 보셔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꼼꼼해요. 그래서 수업하면서 이 내용들을 다 지도를 하는데요. 이게 한 번 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수업을 통해서 12강 수업을 통해서 한 4주 이 시간을 통해서 본인이 스스로 해야 이런 것들이 자신의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 앞부분에 자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영문법 그 이상의 가치라고 적어놨는데 학생들 중등 학생들을 보면 공부하는 방법들이 보면 약간 좀 투박해요. 그러니까 남학생들 특히나 그래요. 막 글씨도 엄청 크게 쓰고요. 막 필기도 잘 안 하고 자 그러는데 저는 필기를 굉장히 많이 시키고요. 꼼꼼하게 정리를 해줘요. 형광펜, 별 하나, 별들, 별셋, 내신 대비, 서술 대비, 수능 대비. 그래서 이 교재가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필기하는 훈련 그리고 문제를 한번 숙제 같은 경우는 한 번 풀면 한 장을 다 풀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틀린 건 오답을 해서 가야 되고요. 암기도 누적을 해서 암기 테스트를 보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학생들의 정말 중요한 공부 학습 방법이 자기 있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자, 문법이 정말 필요한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문법은요, 그 문법 문제, 그걸 맞추기 위한 거, 그건 하나의 방법인 거, 하나의 도구인 거고요. 자, 문법은 영어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우리 학생이요, 문법 문제, 내신 문법 문제에 실수가 좀 많이 나오는 학생, 또는 이 파트에 대해서, 이 품사에 대해서 개념이 좀 많이 좀 떨어지는 경우면 이렇게 문제풀이를 통해서 준비를 시켜주시면 되실 겁니다. 네, 커리큘럼은요. 이렇게 12강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12강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요. 수업 시간은요. 한 수업 시작하고 10분 정도는 누적해서 테스트를 봐요. 누적 테스트를 보고 이 테스트 용지는 조교들이 수업하는 동안 채점을 하고요. 그리고 2시간 반 동안은 제가 수업을 해요. 2시간 반 동안.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3시간이면 3시간이지 2시간 50분 수업이에요. 자, 원래 2시간 반 수업이었는데요. 학생들이 자, 요 3,800제가 부교재로 나가요. 근데 요걸 숙제로 해오는데 본인이 모르는 내용들을 그냥 가더라고요. 중요한 내용들을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숙제를 한 학생은 남기지를 못해요. 그죠? 그러다 보면 중요한 내용들을 그냥 좀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래서 이 뒤에 20분 동안은요. 이 부교재 풀이를 해줘요. 부교재에서 학생들이 많이 틀리거나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을 풀이를 해주고요. 그리고 제가 수업 끝나면 저는 밥 먹고 바로 또 수업을 들어가요. 근데 학생이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저를 찾으면 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 이재영 선생님께서 계시는데요. 이재영 선생님께서는 계속 스테이 하시면서 학생들이 궁금한 내용들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받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모르는 내용은요. 꼭 이렇게 태그를 제가 수업 때 항상 얘기해요. 태그를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 시간에 본인이 모르는 내용은 꼭 해결하고 가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자, 수업이 끝났어요. 테스트를 통과를 못했거나 그리고 과제가 완료가 안 된 학생은 무조건 남습니다. 그래서 학생 말로는 안 보내요. 선생님, 저 뒤에 학원에서는 안 보내고요. 네, 어머님께서 혹시 일이 있으시면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통화를 해주시면 바로 확인하면 확인되면 바로 보내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 끝내고 가요. 그래서 뒤에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잡아주시면 남겨만 주시면 다 끝내고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결석하는 경우나 또는 이제 학교 일정 때문에 수업이 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 경우는 일단 교차 수강이 가능해요. 월화 수업이 같고요. 수목 그리고 금토 수업이 같아요. 그래서 교차 수강으로 제가 수업할 때 와서 수업을 들어도 되고요. 그걸 이제 실장님하고 상의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강 수업을 교차 수강도 다 안 돼요 하시는 경우는 보강 수업을 하는데 그 동영상 자료를 보내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안 봐요. 보다가 자요. 그래서 학생이 가능한 시간을 조율해 가지고요. 학원에 보내주시면 여기 보강 강의실이 있습니다. 이 보강 강의실에는 조교가 스테이하면서 확인해요. 확인하면서 테스트도 보고요. 숙제도 검사도 다 해요. 실제 수업하고 동일하게 보강 수업을 진행을 할 거니까요. 학생 시간 올 수 있는 시간에 보내주시기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장님하고요. 그 시간을 조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등 영어입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중등 영어. 자,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우리 학생이 책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 학생이 영어를 지금 잘 하고 있는 걸까? 자,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자, 그럼 이 중등 학생들, 중학생들 영어를 어떻게 좀 지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중등 영어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 영어쌤한테 야, 너 와서 중등 수업 좀 해라. 그럼 수업을 안 해요. 안 오려고 합니다. 고등 쌤이 중등에 잘 안 내려오려고 하세요. 자, 왜 그러냐면 가르치기가 힘들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춘기 때문에 그렇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사춘기 때문이 아니고요. 중등 학생들은 영어 공부에 목표가 없어요. 고등학생들은요, 당장 눈앞에 입시가 보여요. 안 시켜도 해요. 근데 중등 학생들은요, 보내니까 가는 거예요. 남기니까 외우는 겁니다. 공부에 대한 목표가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어머님들, 우리 학생이요, 영어를 어느 정도까지 하면 좋을까요? 어느 정도까지 하면 될까요? 기준이 있으세요? 자, 그룹 수업을 하는데 그 친구들 정도. 자, 아니면 모 학원 들어갈 수 있는 입학 시험 정도. 또는 뭐 인증 시험 이 정도. 자, 혹시 이렇게 막연한 기준을 가지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자, 중등부터는요, 우리 학생들은 입시라는 시간 속에 들어가요. 입시예요. 중등부터는 입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은요, 영어만 공부하는 게 아니죠. 그죠? 뭐, 수학도 해야 되고, 과학도 해야 되고, 국어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입시는요, 한정된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예요. 한정된 시간을. 그래서 시간 싸움이 될 거고요. 시간 활용의 문제가 점점 그렇게 느끼시게 될 겁니다. 마치 가계 예산을 세우는 것처럼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준. 자, 그 기준이 있는 거고요. 영어는 이 정도로 목표로 하자라는 목표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목표를 넘어섰어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에너지와 시간은 빼는 거고요. 빼서 다른 데 넣어주시는 거고요. 자, 우리 학생이 이 목표에 못 달았어요. 그러면 다른 게 급하더라도요. 이 시간을 넣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야 이 균형을, 이 목표를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확실한 기준, 이 기준이 어머님들께서 중등 시기에 우리 학생의 영어를 확인해 주셔야 될 그 로드맵이 될 겁니다. 그럼 그 기준은 뭘까요? 자, 저는 아주 객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객관적으로
저는 이 중등 영어의 로드맵은 수능 1등급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저학년 어머님들은 수능 1등급이요? 라고 하면 웃으세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아유, 영어가 수능 1등급 가지고 되겠어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고학년 어머님들은요, 아유, 그렇지. 1등급도 어렵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학생은 어떤 영어를 공부하고 있나요?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수학을 포기하면 대입을 포기하고 영어를 포기하면 인생을 포기한다. 그래서 영어 잘해야 되고 말도 잘해야 되고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자, 사회생활에 필요한 영어는요. 대학 가서 시키시면 돼요. 대학 가면 시간 많아요. 그때 뭐 스피킹 시키시고요. 정확한 라이팅 그때 시켜주시면 되시는 거고요. 자, 우리 학생은 입시에서 필요한 딱 그 정도의 영어를 필요로 하는 거겠죠. 그래서 입시 영어에서는요. 수능 1등급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건 고3 수능이에요. 고3 수능. 고1, 2 수능은 쉬워요. 쉬워요. 이거 보고 기준 잡으시면 안 되고요. 고3 수능 1등급을 목표로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내신 1등급. 될 겁니다. 그래서 수능과 내신을 계속 점검해 주시는 건데요. 요 내신 1등급을 준비하는 방법은 제가 학습법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시간은 다른 데 활용하시는 거죠. 기준을 삼아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요. 그 학원 강사를 하려고 대치동에 왔을 때 어머님들한테 자주 들었던 말이에요. 고등학생 되기 전에 영어 끝낸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게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지금 돼 보니까 딱 느껴지는 게 고3 수능 1등급이에요. 고3 수능 1등급. 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고등학교 넘어갈 때 고3 수능 1등급이 나오면 그럼 고등학교 가서 무슨 공부하나요?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하는 거. 자, 고3 수능 1등급 실력을요, 유지하는 데 에너지를 쓰는 학생하고요. 우리 학생은 3등급이 나와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3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리는 에너지를 쓰는 학생하고요. 거기서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고등학생 되면 시간이 없어요. 할 건 많은데 시간이 없다는 걸 정말 많이 느끼실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삼으시는데 이 고3 수능 1등급은요. 전반적인 영어 실력이에요. 준비해서 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평소에 이렇게 쓱 들어 밀었을 때 쭉 나오는 실력을 말씀을 드리는 전반적인 영어 실력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유, 이 중1 학생이 고3 수능하면 그 선행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텐데 선행 개념하고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언어기 때문에 언어적 차원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목표, 시간 사용의 기준으로 삼아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영어가요, 상대 평가일 때는 한 개 틀려도 위험하다라고 했어요.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근데 지금은 90점 넘으면 다 1등급이죠. 자, 그러다 보면 선배 어머님들께서 야, 이 영어 많이 쉬워졌어. 국어랑 과학, 수학 쪽으로 수학은 당연히 많이 해야 되고. 자, 과학이나 국어 쪽에 좀 시간을 들여라고 하시는데요. 자, 쉬워졌어도요. 우리 학생이 영어에서 1등급이 안 나오면 그건 의미가 없는 말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영어를 점검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점검. 우리 학생이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주시는 건데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자, 고3 수능이나 모의고사를 한번 풀어보면 되잖아요. 그죠? 자, 평가원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평가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대학 수학능력시험 시험지를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모의 평가를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3모, 6모, 9모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운받기가 좀 그러시면 시중에 가시면 이렇게 넘기는 8절 이렇게 그 큰 책 있죠? 8절로 돼서 이렇게 모아놓은 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고3 수능을요. 자, 리딩만 풀리세요. 리딩만. 그리고 반드시 시간 정해놓고 풀어야 돼요. 시간 없이 문제 푸는 거는요. 독서예요. 독서. 자, 50분 시간 정해놓고 풀면 되고요. 고등학생 되면 40분 시간 정해놓고 풀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50분 시간 정해놓고 풀었을 때 안 틀리거나 한 개 틀리는 정도가 자, 고3 수능이 안정적으로 1등급이 나오는 실력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중1 학생한테 고3 수능을 바로 들이미시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고3 수능을 가는 게 아니고요. 자, 고1부터 차근차근히 보시면 됩니다. 자, 고1 수능 모의고사부터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 학생이요. 고1 모의고사를 쳤어요. 근데 한 3개 정도 틀립니다. 그러면 학생 입장에서도요. 본인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보내니까 학원 가는 거 본인 학생 입장에서 답답하지 않겠어요? 맨날 남기는데 내가 왜 남아야 돼?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자, 방학하기 전에요. 방학 시작하기 전에 고1 모의고사를 한번 풀려보세요. 풀렸더니 자, 3개 정도 틀려요. 그러면 야, 이게 너가 너희 형님들이 치는 이게 수능 모의고사야. 근데 너 3개 틀리니까 겨울방학 끝날 때까지, 뭐 여름방학 끝날 때까지 자, 다 맞는 걸로 한번 목표를 해보자 라고 하면 그 여름방학, 그 겨울방학은요, 의미가 생길 거예요. 이거 줄이는 과정이라는 의미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자, 학생들에게요, 이 목표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목표가 없으면은요, 어디까지 왔는지 어머님도 몰라요. 깜깜이가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실력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늘 점검을 하시면서요, 어느 정도까지 그 목표하시는 그 점수에 다다랐는지, 실력에 다다랐는지를 보시면서 시간을 안배하는 기준으로 삼아 주시는 거겠죠. 자, 리스닝 같은 경우는요, 학원 따로 안 보내셔도 돼요. 리스닝은 딕테이션 시키시면 됩니다. 받아쓰기 하는 거 있죠? 리스닝은 받아쓰기가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중등 영어 로드맵, 막연하게 영어를 잘해야지 학원 가니까 라고 하지 마시고요. 점검해 주셔야 돼요. 점검. 그래서 나중에 고등학생 되기 전에 큰일 났네. 고등학생 되면은요, 시간이 없어요.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유가 있을 때요. 자, 이 중등 영어는 수능 1등급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늘 점검을 해 주시면서 전반적인 영어 실력을 키워 주시면 되실 거고요. 자, 그리고 문법 정리를 중등 때 끝내 주시는 거예요. 문법은요, 고등에서는요, 이렇게 문법 특강 수업을 못 들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 수업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고등학생들은 시간이 없어서 이런 수업을 하기가 어려워요. 중등 때 끝내주셔야 되는데, 자, 문법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등 문법이 있고 고등 문법이 있어요. 약간 느낌이 달라요. 중등 문법은 정말 광범위해요. 굉장히 자세하고요. 그리고 폭이 넓어요. 명사, 관사, 관사 정관사 쓸지 부정관사 쓸지 관사 안 붙일지 굉장히 디테일하고요. 폭이 넓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중등문법 쉽잖아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고등 가면은 고등 문법에서는 중요한 것만 다뤄요. 그래서 이 중등 시기예요. 중등 시기의 전체적인 문법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해주셔야 돼요. 쉽다고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중등 문법은 보통 이제 예비중 넘어올 때 하죠. 예비중 넘어올 때 하셔도 되고요. 저는 중1, 2, 중1, 2 사이에 중등 문법을 한번 정리를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더북,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책 한 권을 정리를 끝내주시고요. 이 책을 계속 돌려서 보는 거죠. 그러면서 중등 시기 3년을 보내는 거고요. 자, 이 고등 문법은 언제 시키는 거냐면 중3 때 하시는 거예요. 중3 때. 그래서 문법은요. 문법은 자주 돌려야지. 아니에요. 문법 시간 들어가면 반드시 나와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딱 2번으로 끝내시는 건데 중3 언제냐면 여름방학부터입니다. 여름방학부터를 학생들한테 예비고라고 불러요. 그 예비고 시기에 여름방학이건 가을 그 예비고 특강 그 중3 학생들이 2학기 기말고사가 빨리 끝나요. 11월 되면 끝납니다. 그때부터 이제 가을 특강 많이 하죠. 조기 개강을 많이 하는데 그때나 자, 그때 고등 문법을 정리를 시켜 주시는 거예요. 고등 문법은요. 중요한 것만 나와요. 자, 그리고 고등 문법에서 새롭게 나오는 애들은 정말 작아요. 많지 않습니다. 근데 무게감이 있죠. 그리고 이 고등 문법은요. 중요한 것만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문장 안에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 특징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중3 때 하는 고등 문법은 고등 문법 가지고 고3 고등학교 3년을 버틴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중등 문법은요. 우리 학원 지금 이제 어머님들께서 신청해 주신 우리 이 학원에서 진행이 되는데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여름방학하고요. 겨울방학밖에 없어요. 둘 다 12회 수업은 동일해요. 수업은 동일한데 약간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여름방학은 4주로 끝나요. 주 3회를 하죠.
그래서 좀 타이트하게요. 이 시기에 뭔가 좀 애매하게 뭔가 하나 제대로 못 끝내는 시기에 저는 이 시기에 여름방학 때 주 3회로 문법을 정리하면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겨울 특강은 2개월을 해요. 이제 설 연휴 학생들 뭐 이렇게 개강 때문에 2개월을 하는데 좀 차분하게 주 2회로 수업을 이제 2달 수업을 하는데 그래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2번 이제 중등문법 수업이 있고요. 자, 그리고 고등문법의 경우는 중3이에요. 예비고 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수업은 시대인재에서만 진행이 돼요. 저희 학원에서 안 하고요. 시대인재로 직접 문의를 해주시면 자, 여름방학하고 그리고 예비고 특강 11월이에요. 11월 특강에 수업이 있는데 8회예요. 8회. 고등은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 꼭 알아야 돼요. 그 문제 푸는 방법이 있어요. 툴이 있습니다. 이 툴을 모르면 정말 그 학생들이 고등학생이 딱 되잖아요. 벽을 느껴요. 그러니까 숙명여고 내신 문제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정말 이건 손을 못 댄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 미리요 준비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문법은요 중등 문법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고등 문법 중3 때 보내시는 걸로 저한테 2번 보내시면 제가 정리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학습법입니다. 네, 이 부분은 뭐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제가 이제 영어를 이제 학생들 여기서 한 20년 정도 지도를 하다 보니 이렇게 공부하면 좀 효율적일 것 같은데 라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수능입니다. 그 우리 학생은 수학, 과학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영어 학원 뺄 시간이 없어요. 근데 집에서 좀 뭘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우리 학생은 IBT를 해요. 4대 영역을 다니다 보니까 수능은 좀 접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경우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자,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그 수능 1등급을 집에서, 댁에서 스스로 학생들을 점검하고요. 그리고 준비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선 레벨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 학생의 레벨을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레벨에 안 맞게 하지 마세요. 뭔가 잘하면 좀 아니에요. 본인 레벨에 살짝 어렵게 해서 해주셔야 단계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요. 자, 레벨 같은 경우는 시중에 가시면 이렇게 8절로 넘기는 책. 이거 출판사 중요하지 않은 출판사 책은 다 똑같아요. 그냥 답지만 해설지만 다를 뿐입니다. 고2, 고1, 고2, 고3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씩 풀려보세요. 50분 시간 정해놓고 하나씩 풀렸을 때 꼭 시간 정해놓고 푸셔야 돼요. 시간 없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50분 시간 정해놓고 풀었을 때 한 3개에서 5개 정도 틀리는 게 본인 레벨이에요. 그럼 3개에서 5개면 적은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 3개 줄이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 재밌는 게 모의고사를 치잖아요. 딱 틀리는 만큼만 틀려요. 그게 그 출제자들이요 난이도를 조정해요. 그래서 그 난이도만큼 요 3개, 5개 줄이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한 3개에서 5개 틀리는 게 우리 학생의 레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고2 거 풀었는데 한 4개에서 3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우리 학생 고2가 되는 거고요. 자, 혹시 우리 학생이 고1 걸 풀었는데 열 몇 개를 틀려요. 그럼 아직 수능할 단계는 아니에요. 수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딩 튜터나 뭐 리딩 튜터, 뭐 블랙 레벨 이런 걸 차근차근히 단계를 밟아 주시거나 아니면 그래도 수능을 좀 시키고 싶으시다 하시는 경우면 반 나눠서 하시면 돼요. 반 딱 잘라서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내용은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설명의 내용은 홈페이지에 이 영상을 그대로 올릴 겁니다. 올릴 테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실 거고요. 그래서 이 모의고사가 좀 많이 틀리는 학생의 경우는 그렇게 반 나눠서 하거나 아니면 좀 난이도 적은 걸로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주 1회만 시키세요. 욕심내지 마세요. 욕심내면 오래 못 가요. 딱 주 1회만 시키시는데 학생한테 당근을 좀 주세요. 뭘 좀 주세요. 야, 너 금요일 날 10시에 수능 영어 공부하는데 만약에 이거 하면 뭐 1시간 유튜브 보는 시간 줄게. 아니면 게임하는 시간 줄게. 해서 이 시간을 잡으세요. 그래서 금요일 10시를 시간을 잡잖아요. 그러면 그 한 회를 주세요. 주고 50분. 시간 정해놓고 풀라 그러세요. 그죠? 자, 풀었어요. 그럼 그걸 받으셔가지고요. 오답 노트를 해주셔야 돼요.
문제를 푸는 거 중요해요. 근데 이 틀린 문제를 확인하지 않으면 푸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답 노트를 해주셔야 되는데 오답 노트는 간단해야 돼요. 복잡하면 오답 노트 오래 못합니다. 그리고 이 오답 노트는 1등급 대비하는 학생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 학생이 3개를 틀렸어요. 그러면 어머님께서 해주셔도 돼요. 자, 댁에서 복합기로요. 복사를 하세요. 복합기였으면 하나 장만하시고요. 자, 복사를 해주셔가지고요. 3개 틀렸죠. 그럼 지문 3개를 자, 노트 한 면에다가 하나씩 붙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접어서 한 면에 한 문제만 붙이세요. 자, 그리고는 이렇게 오른쪽 날개에다가는요. 본문에서 모르는 단어를 쓰라고 하세요. 답지 보고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자, 모르는 단어 쓰게 하시고요. 자, 핵심은 요겁니다. 밑에다가 A라고 쓰고요. 본인이 생각하는 답을 쓰게 하세요. 짧아도 돼요. 나는 이 단어 보고 답이라고 했어요. 짧아도 좋습니다. 쓰게 하시고요. 그 밑에다가는 B라고 쓰고요. 정답에서 말하는 답을 쓰게 하세요. 자, 이걸 쓰는 이유가 뭐냐면 학생들이 보면은요. 오답 패턴이 있어요. 그 산에도 보면 계속 다니는 그 곳으로 길이 나잖아요. 학생들의 사고 패턴에도요. 이렇게 오답 패턴이 있어요. 근데 이게 옆에서 보면 보여요. 쌤이 보면 보입니다. 그래서 야, 너 문제 풀 때 이렇게 푸는 경향이 있어 라고 하면 학생들은 선생님 잘못 봤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랬어요. 실수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 실수 아니에요. 실력입니다. 그런데 이거를요. 본인은 몰라요. 가끔 이제 관찰 예능 같은 거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 패널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저렇게 행동해요? 라고 하잖아요. 본인은 몰라요. 그래서 그걸 자, 이게 계속 쌓이겠죠. 뭐 10문제, 20문제 쌓이겠죠. 그러면 학생이 보고요. 내가 문제를 이렇게 푸네? 자기가 알아야 돼요. 자기가 알아야 그 오답 패턴이요.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수능 영어 같은 경우는 3등급까지는 영어 영역이에요. 독해만 되면 3등급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2등급과 1등급은요. 더 이상 영어 문제가 아니에요. 사고력, 이해력, 문제 해결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오답을 하면서 필요한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수능에 보면 수능 영어에 보면 어법 문제가 한 문제가 있어요. 29번 문제가 있습니다. 이 어법 문제는요. 틀리건 안 틀리건 복사를 해서 붙이시고요. 1, 2, 3, 4, 5가 있을 거예요. 그럼 1번 뭐, 2번 뭐, 3번 뭐 이렇게 정리를 시키세요. 어법은 틀리건 안 틀리건 자, 어법 정리를 시켜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방학이 됐어요. 방학이 됐어요. 방학이 되면 자, 무엇을 해주시면 좋으냐면 자주 틀리는 유형을 좀 공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학기 때 욕심내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회 정도를 이렇게 하게 되면 한 30문제, 40문제 정도 모일 거예요. 그러면 방학 시작할 때요. 색깔 있는 펜으로요. 요 위에다가 본인이 틀린 문제 유형을 한번 쓰라고 해보세요. 자, 요건 어디에서 가시면 찾을 수 있으시냐면 그 서점에 가시면 수능 독해 유형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요. 유형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 책의 차례를 보시면 자, 여기 보면 뭐 요 글의 목적 파악, 빈칸 추론, 말의 추론, 요약문 완성, 자, 글의 순서 배열,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수능 독해는요 19가지 유형이 있어요. 19가지 유형. 그래서 학생한테요 방학 시작할 때 색깔 있는 펜으로요 본인이 틀린 문제 유형 적어보라고 하세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많이 틀린 유형이 있어요. 뭐 글의 순서, 빈칸 추론을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또 본인이 특이하게 뭐 이렇게 좀 많이 틀리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형편 책을 사셔가지고요. 방학 때는 그 유형만, 좀 돈이 좀 아깝더라도 유형만 100문제씩 200문제 쭉쭉 풀리세요. 그래서 이 문제 나오면 이렇게 대비하겠다라는 스스로의 대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수능 독해 방학 때는 자주 틀리는 유형을 정리를 해주시면서 결국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점검을 하는 거예요. 점검을. 중1 때요. 고1 걸 풀어봐요. 3개 틀리네. 그럼 우리 고2 되기 전에 고1 거 다 맞는 정도로 목표하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중2 되면 고2 거 우리 한번 도전해보자.
라는 거죠. 그리고 고3, 중3 되면 고3 거 좀 준비해보자 라는 학생들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요.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능이 얼마나 좋아요. 국가가 공인한 시험이잖아요. 그리고 결국 학생들이 쳐야 될 시험이잖아요. 그럼 이 시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와 있는지를 점검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내신입니다. 자, 얘만 하고요.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고민이 많으시죠? 자, 이사를 해야 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 이렇게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내신이 어렵다는 거는요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을 준비하면서 실력이 정말 많이 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신인데요. 내신 고민 많으시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데 자 내신 1등급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내신 1등급 받는 방법을 아는 건 쉬워요. 쉽습니다. 왜요? 내신 1등급 받는 학생이 있죠. 그죠? 그럼 이 학생이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알면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네, 그 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물어봤더니 자, 본문이 있어요. 본문이 이제 교과서 한 3과 정도 들어가죠. 그리고 부교재 들어가고요. 고등학생이 되면 모의고사가 한 회가 들어가요. 그죠? 자, 그러면 이 1등급 받는 학생은요. 본문 암기를 다 해요. 다 해요.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수업하다가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얘들아, 너희 내신할 때 본문 암기하는 학생 반절 이상 들어요. 반절 이상. 자, 그러면 본문 암기를 자, 이렇게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볼게요. 본문 암기 꼭 해야 돼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요. 자, 본문 암기 꼭 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요. 자, 한날 한시에 자, 이제 이 시간부터는 본문 암기를 하지 말자! 라고 하면 안 해도 될 거예요. 그런데 본문 암기를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본문을 암기하고 있는 학생하고요. 본문을 해석하고 있는 학생하고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본문 암기하는 학생 있어요? 그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본문 암기는 효과적인가? 효과적인가? 자, 우리 학생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좀 속된 말로요. 엄마, 이거 왜 이거 하는 거야? 막 노가다가 뭐 이런 입이 이만큼 나올 겁니다. 그때 그래 어쩔 수 없잖아. 내신이잖아. 그래도 해야지.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본문 암기는요. 정말 효과적이에요. 정말 도움이 돼요. 정말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자, 암기를 하잖아요. 그럼 은연중에 그 영어 구조가요. 다 스며들어요. 다 스며들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암기는요. 이해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해요. 이해를 한다고 암기가 따라오진 않아요. 암기를 하잖아요. 이해가 따라와요. 그래서 암기는 정말 좋은 학습법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통독과 정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평소에 학생들이 주로 학원에서 하는 건 이 통독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문제 풀고 빨리 풀고 답을 찾고 하는 통독을 많이 하는 거고요. 이 내신 기간에는요. 정확하게 영어를 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시간, 이 본문 암기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걸 꼭 얘기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국 학생이 우리나라 국어 중2 국어 교과서를 다 외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할 말 없어요. 그죠? 그래서 본문 암기는 효과적입니다. 자, 그러면 해야 되고 본문 암기를 해야 되고 효과적인데 그럼 본문 암기는 어떻게 해요? 자, 라고 생각이 되실 텐데요. 자, 본문 암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본문 암기는요. 중1 때부터 시키시면 돼요. 중1 때부터. 네, 그 중1 교과서를 보시면은요. 만나서 반갑네. 나는 누구네. 어디서 왔네. 그러면 이 보시면서 이거 뭐 외울 게 있겠어? 그냥 들어가서 시험 쳐.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중1 때부터 본문 암기를 시키세요. 그러면 중2 되잖아요. 그러면 조금 늘어나요. 외워요. 중3 되잖아요. 조금 늘어납니다. 외워요. 그리고 중등 때 본문을 암기했던 학생은요. 고등 되잖아요. 내신은 본문 암기부터라는 게 이미 습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영어 수업을 하잖아요. 학교에서 영어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 느끼기 좀 쉽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잘 안 듣는 학생들도 있고 딴 거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본문 암기를 하던 학생들은요. 슬슬 들으면서 본문 암기하고 있어요.
본문 암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용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 어떻게 다 외워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머님 친구분들 중에 보면 전화번호 외우시는 분 있죠. 근데 그분은 더 많이 외워요. 더 많이 외웁니다. 훈련이 되는 거예요. 중1 때부터 계속 외우잖아요. 그럼 이 암기가요, 훈련이 돼요. 이 암기가 뇌잖아요. 근육처럼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문 암기를 시키는 거는요, 비단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요, 이 암기력을 굉장히 높여줘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학생들이요, 본문 암기를 긍정적으로 하게 해주세요. 긍정적으로. 중1 때부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요. 이렇게 그 본문 암기를 하도록 지도해 주시는 게 필요한 거고요. 자, 우리 학생이 교과서 1과 본문을 다 암기했어요. 그러면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뭐 exam4u, 뭐 족보닷컴 이 다양한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다양한 그 시험지들이 올라와 있는 사이트가 있을 겁니다. 거기서 교과서 가별 문제로 한 과에 대해서 한 300문제 정도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서술형 문제 300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걸 출력을 하셔가지고요. 다 외웠으면 학생한테 주세요. 보통 학원에서 하는 게 다 이거예요. 자, 주고요. 풀라 그러세요. 문제 너무 많지 않나요? 아니요. 그 반복돼요.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면 그 비슷한 문제는 출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300문제를 학생들이 풀잖아요. 자, 풀고 나면 채점을 해주세요. 채점. 수고했어. 자, 많이 틀려요? 괜찮아요. 잘했다라고 해주시고요. 틀린 문제 다시 풀어봐라고 하세요. 틀린 문제 다시 풀어. 그리고 틀린 문제를 다시 푼 걸 다시 채점을 하잖아요. 자, 그때 뭐요? 다시 틀린 문제 찾아내야 돼요. 다시 틀리는 문제는요, 100% 틀려요. 100%. 자, 이 문제는요, 그리고 중요한 건 본인이 해결을 못해요. 본인이 알 수 없는, 본인이 뭔가 꼬여 있거나 아니면 이해가 안 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 직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다 알짜가 남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딱 모르는 그 내용이 거기 가서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라도 이 문제들이요, 해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과별 문제를 풀려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문법 더북을 정리를 시켜주시는 겁니다. 영어 내신에서 문법은요, 범위 없이 나와요. 범위 없이. 범위가 없다는 건 문법 전체에서 문제를 낸다는 거죠. 옛날에는 이랬어요. 이번 시험은 동명사, 관계대명사, 수동태 위주로 낼게. 그럼 그것만 공부를 하면 돼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에서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변별력을 나누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당장 내일이 내신이에요. 문법 전체를 어떻게 공부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이 더북을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거예요. 문제를 다양하게 풀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양하게 풀다가 좋은 문제, 내가 잘 틀리는 문제, 중요한 문제들을 스크랩해서 다 여기다 첨가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명사부터 가정법에 쭉 보는 거예요. 그때 첨가했던 것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중간고사 때 한번 보죠. 다음 기말고사 때 한번 보죠. 다음 중간 때 한번 보죠. 전체가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문법은요, 한 부분이 문법이 아니에요. 수동태 저 전교에서 제일 잘해요. 의미가 없어요. 전체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그 구슬구슬들이 다 연결이 되면서 문장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기가 이 내신 시간을 통해서 가져지는 거고요. 그래서 그 책을 더북을 정리를 쭉 시켜주시고 마지막으로 기출문제 풀으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기출문제. 그 선배 어머님들한테 시험지 받으셔도 되고요. 어떤 학교는 기출문제를 이렇게 올려둔 학교도 있더라고요. 아니면 족보닷컴 같은 데 찾으셔가지고 작년 시험지 이 부분을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얘를요, 좀 먼저 하셔도 돼요. 먼저 보시고 우리 학교 선생님이 어떤 유형으로 출제하시는지, 서술형을 좀 강하게 내시는지, 아니면 부교재를 많이 본문으로 내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고요. 이렇게 하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이렇게 풀려주시는 것으로 내신을 준비시켜 주시면 돼요. 자,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중등 영어는요, 기준이 없으면 정말 막연한 시간, 정말 깜깜이가 될 거고요. 정말 아까 말씀드린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등 영어의 로드맵을 항상
점검해 주시면서 우리 학생이 고3 수능 1등급에 어느 정도 와 있는지를 단계별로 항상 확인해 주시고요. 그걸 댁에서 하셔도 돼요. 뭐 그런 학원을 보내셔도 되는 거고요. 그런 학원을 보내시기가 여의치 않으시면 댁에서 아까 말씀드린 방법으로 점검하시면서 올려주시면 되시는 거고요. 자, 내신 1등급 하는 거는요. 이건 훈련이에요. 훈련이 돼야 돼요. 이 내신은 단기적인 노력입니다. 단기적인 시간 활용이에요. 영어 아무리 잘해도요. 내신 기간 놀잖아요. 내신 기간 공부 안 하잖아요. 점수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 내신은 현미경식으로 내요. 현미경식으로. 그래서 이 4주 시간을 학생들이요.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스스로 그 훈련이 돼야 돼요. 고등학생 되잖아요. 그러면 말을 안 들어요. 중등 때는 그래도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 이 4주를 어떻게 시간을 안배를 하고 어떻게 쓸지, 그럼 언제 본문을 암기하고 언제 문제를 풀지 이런 것들을 훈련시키는 게 중1, 중2, 중3이 되고요. 그리고 그 손을 벗어나면 이제 스스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시간에는 내신 1등급 준비하는 방법을 학생들을 옆에서 지도해 주실 수 있어요. 중등 때는. 자, 그렇게 내신을 준비시켜 주시고요. 자, 문법은 고등 가서 못합니다. 고등에서는 그냥 바로 실전이에요. 고1 1학기 중간고사 때부터 바로 실전 문제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자주 시키시는 거 아니에요. 중등 때, 중1, 2 때 한 번, 그리고 중3 예비고 때 한 번 해주시는 걸로 자, 문법을 정리하시는 걸로 영어는 이렇게 우리 학생들의 중등 시기를 보내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요. 이 설명의 내용은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 제가 업로드 시켜 두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다시 보시고 싶으신 부분 보셔도 되고요. 학생한테 이 부분 좀 들어봐라 하시는 부분 있으면 또 듣게 해 주시면 되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설명회는 이렇게 마치고요. 네, 그 뒤에 일 있으신 분은 바로 가셔도 되시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 한 3분 정도만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